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또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를 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틀려서입니다. 그럼 제가 했던 어떤 말이 틀렸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A사 레이더에 들어가는 전력증폭 소자를 국산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에 저는 우리가 국산화하고 있는 전력증폭 소자는 KA-밴드와 그리고 X밴드, L밴드 뿐이고 그래서 LSM용 다기능 레이더와 KDDX 레이더에 들어가는 S밴드는 국산화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저번에 함대함 유도탄2 사업을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 사업이라고 하니 방사청에서 아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제 말이 틀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만일 이 사업이 정말로 아음속 대함미사일 개발 사업이면 하이코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사업은 완전히 사장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군은 초음속 대함미사일인 해성5를 개발하고 전력화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하이코어 미사일 기반 대함미사일의 개발 완료 시기는 2035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함대함 유도탄2의 사업 완료 시기는 2039년이고 2039년까지 사업 완료라는 건 1차 양산 완료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개발 완료 시기는 하이코어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사업이 하이코어가 아니라면 우리 해군은 두 가지 대함미사일을 동시에 개발한다는 뜻이 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성5를 개발하고 전력화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전혀 별개의 대함미사일을 동시에 두 가지를 개발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우리 해군에게는 그럴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사업이 정말로 하이코어가 아니라면 우리의 하이코어 극초음속 미사일 사업은 끝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해군이 안 하면 공군이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공군은 절대로 이런 일에 큰 돈을 투자하지도 않고요. 실제로 공군도 하이코어 기반의 공대함 미사일을 도입한다고는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해군의 사업에 묻어간다는 거지. 공군이 독자적으로 수조 원을 들여서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은 아예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해군이 하이코어 미사일 사업을 안 하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 육군인데요. 문제는 육군은 이미 극초음속 활공체를 개발하고 있어서 중복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 이 사업이 정말 아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하는 거라면 하이코어는 끝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이 미사일이 미국의 LRASM 같은 미사일 아니겠냐고 하시는데요. LRASM 같은 미사일은 미국 말고는 그 어느 나라도 개발할 수 없는 미사일입니다. 만일 정말 우리가 아음속 스텔스 대함미사일을 개발한다면 노르웨이의 NSM 대함미사일 같은 정도의 미사일을 개발하게 될 것이고요. NSM급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총 사업비가 1조 6천억이나 들지도 않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NSM급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개발비는 대략 1천억 이하가 될 것이고 굳이 국방과학연구소가 나설 필요도 없이 업체 주도로 개발하면 되고요. 한 3년에서 4년이면 개발할 수 있고 양산 비용까지 해서 총 사업비는 대략 5천억 이하의 비용이면 충분합니다. 굳이 이런 미사일을 개발하고 양산하는데 1조 원이 넘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의 댓글을 읽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저는 원래 이 사업이 2027년인가부터 시작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방사청 발표는 2028년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댓글을 읽다가 생각을 해보니 하이코어 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가변식 공기흡 입구 및 이중 램제트 등 극초음속 유도탄 고도화에 필요한 세부 핵심 기술의 확보가 바로 2028년 11월까지 확보하는 게 지금 우리의 개발 일정입니다. 아마 그래서 바로 이 핵심 기술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본격화할 생각으로 보이고요. 지금 상태로는 방사청 관계자 말대로 함대함 유도탄2 사업을 극초음속으로 하겠다고 확정한 건 아닐 겁니다. 결론은 2028년이 되어서 핵심 기술이 확보되는 걸 보고 최종적으로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하는 걸 확정하겠죠. 그래서 지금 방사청이 내놓은 공식 보도자료에는 이 신형 미사일의 성능이나 재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고요. 아음속이라고 하는 건 방사청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방사청 관계자가 한 이야기도 일단은 아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아음속으로 할지 극초음속으로 할지 확정이 안 되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런 사실을 아는 저는 왜 이 사업을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사업이라고 하는 걸까요? 당연히 우리 업체 관계자들이나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들은 이 사업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사업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현대로템은 전라북도 무주에 관련 공장까지 건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들 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이고요. 한마디로 저 같은 유튜버들이 떠들어줘야지 조금이라도 이 사업이 극초음속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니까요. 또 하나는 확률적으로 극초음속으로 개발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무기 개발에 있어서 우리나라 군대의 주장보다는
국방과학연구소나 업체의 주장에 더 많은 힘이 실리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는 극초음속으로 개발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극초음속으로 개발될 확률은 80% 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업이 암속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아예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정말 이 사업이 암속으로 개발된다면 그건 바로 하이코어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이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를 하자면 아마 해군이 별도의 스텔스 대함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은 이유는 포세이돈 때문일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 해군이 운용하는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의 대함미사일은 하푼 대함미사일인데요. 그런데 하푼의 가장 최신 모델은 하푼 블록2 ER 모델이고, 그리고 이 미사일은 2015년경에 등장을 했지만 결론은 하푼의 능력의 한계점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장기적으로 포세이돈의 LRASM 미사일을 통합할 것이고, 아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포세이돈에서도 바로 LRASM을 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스텔스 대함미사일을 개발할 필요성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이 미사일이 극초음속 함대함 미사일 개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번에 기행의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터키의 칸 전투기 48대를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칸 전투기 48대를 도입하기 위해서 약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대략 14조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요.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인도네시아가 우리 KF-21을 구매하는 대신에 핵심 소프트웨어와 레이더 기술을 달라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과연 인도네시아가 정말 우리 KF-21을 도입할 생각이 있는 건지 의문을 표했는데요. 웃기게도 터키는 우리가 주기를 거부한 그 기술을 전부 인도네시아에 주기로 하고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인도네시아는 정말 이게 말대로 된다면 진짜로 IF-21을 개발할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KF-21의 뼈대 위에 터키의 칸 전투기의 기술을 결합하면 정말로 IF-21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이 글을 쓰면서 계속 한숨을 쉬고 있는데요. 아니, 여러분이 보기에는 인도네시아가 터키의 칸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정말 IF-21을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터키가 제공하는 기술들이 정말 원천 기술일까요? 터키도 보면 방위산업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결과물을 내놓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터키의 방위산업은 말 그대로 사상루각 같은 구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 나라에서 각종 부품을 구매해서 조립을 하는 형태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그건 칸 전투기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로부터 도입하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터키의 무기 개발에 들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터키가 가장 자랑하는 바이락타르 무인기에도 우리나라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터키는 그 무기들에 대한 원천 기술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과연 그래서 터키가 인도네시아의 칸 전투기에 원천 기술을 넘기는 게 가능할지 자체가 의문이네요. 뭐 당연히 인도네시아도 터키처럼 여러 나라로부터 부품을 구매해서 조립만 하는 형태로 IF-21을 개발하려고 하겠지만요. 이건 뭐라고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원래 저는 이걸 한 편의 영상으로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구매 계약을 하면서도 오히려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로부터 스콜펜급을 구매하기로 하고 최근에 그 스콜펜급 잠수함 2척을 제작하기 위한 철강 절단식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인도네시아가 도입하려다가 중단한 우리나라의 잠수함 도입에 대한 협상을 다시 시작했고, 스콜펜급의 도입 결정 후에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대로라면 인도네시아는 스콜펜급과 우리나라의 잠수함을 전부 다 도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함대공 유도탄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함대공 유도탄투를 인도네시아가 만드는 군함에 탑재하고 싶어 한다네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서 영상을 따로 한 편 만들려고 했다가 포기하고 대충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건데요. 솔직히 제가 이걸 따로 영상을 만들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해서 너무 조회 숫자가 떨어질 것 같아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기행과도 같은 무기 도입 계약을 계속 체결하면서도 오히려 그렇다고 우리와의 협력을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와의 협력은 협력대로 확대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솔직히 그럼 인도네시아가 정말로 이 모든 사업을 할 정도의 돈이 있기는 한 겁니까? 저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최근 기사를 보니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경제 정책을 폈다가 지금 외국계 자본이 전부 인도네시아를 떠나고 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과연 정말 인도네시아가 이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정말 인도네시아는 기행의 나라가 아닌가 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서 제가 기존에 설명했던 게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제가 잘못 이야기한 부분을 정정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에이사 레이더의 전력 증폭 소자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웨이비스에서 우리 KDDX용 다기능 레이더의 전력 증폭 소자를 공급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원래 저는 웨이비스가 국산화하는 전력 증폭 소자는 KA 밴드와 X밴드, 그리고 L밴드 세 가지뿐이고, 그래서 KDDX에 들어가는 S밴드용 전력 증폭 소자는 수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웨이비스에서 KDDX용 다기능 레이더의 전력 증폭 소자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왔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게 잘못된 내용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저도 잘못 알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잘못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놀라서 급하게 각종 자료를 조사했는데요. 지금 웨이비스가 개발하고 있는 전력 증폭 소자는 미사일에 주로 들어가는 KA 밴드가 있고, 우리 KF-21 전투기용 레이더와 천공의 다기능 레이더에 들어가는 X밴드가 있으며, 제가 얼마 전에 드디어 국산 전력 증폭 소자가 탑재되는 KF-21용 레이더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L밴드용 전력 증폭 소자를 개발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고, L밴드는 우리의 전술 데이터 링크인 링크K에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X밴드와 L밴드는 군용 레이더뿐만 아니라 민간 통신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국산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지금까지는 군사용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보장되어서 경제성이 있는 주파수만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기사는 제가 알던 것과는 다르게 KDDX에 들어가는 S밴드도 국산화한다는 기사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조사한 결과 웨이비스는 이 세 가지 대역 말고도 다른 대역들, 그러니까 S밴드와 C밴드 등도 국산화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특히 우리의 상층 방공망인 LSAM용 장거리 레이더와 그리고 충남급과 KDDX의 다기능 레이더에는 S밴드가 사용되고, LIG가 개발한 국산 대포병 레이더에는 C밴드가 들어가는데요. 당연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레이더에 들어가는 전력 증폭 소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고, 저는 특히 S밴드와 C밴드는 민간 분야에서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어서 국산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웨이비스는 우리 KDDX용 다기능 레이더에 들어가는 S밴드용 전력 증폭 소자를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개발해서 납품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순수하게 군사용으로 소량 생산해서 납품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미 충남급의 레이더와 LSAM용 레이더를 제작하거나 했었고, 이 레이더들에는 수입산 전력 증폭 소자가 들어가고, 이 레이더들에 들어가는 수입산 S밴드 전력 증폭 소자의 출력은 소자당 150W 이하인데요. 이번에 웨이비스가 개발한 전력 증폭 소자는 소자당 출력이 200W 이상이라고 하고요. 이게 웃기는 게 아마 이번 일정을 봐서는 원래 일정대로라면 분명 우리 KDDX의 초기 생산분에도 외국산 전력 증폭 소자가 들어갔을 텐데, KDDX의 사업이 2년 지연되는 바람에 초도함부터 국산 전력 증폭 소자가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방사청의 무능함으로 KDDX의 사업이 지연되어서 처음부터 국산 전력 증폭 소자가 들어가게 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KDDX의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300km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자료들에서는 KDDX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400km라고 하고 있었고, 이런 차이가 발생한 요인이 바로 이 부분 같습니다. 기존 이야기되던 탐지거리 300km는 150W 이하의 수입산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했을 때 탐지거리 같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자료들에서 KDDX의 탐지거리가 400km라는 건 바로 출력이 향상된 국산 전력 증폭 소자를 적용했을 때의 수치 같습니다. 당연한 게 전투기 같은 경우는 전력 증폭 소자의 출력이 늘어도 냉각 문제와 전투기가 생산하는 전력 문제 때문에 늘어난 출력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KDDX는 완전 전기 추진 방식의 함선이어서 고에너지 무기, 그러니까 레일건이나 레이저 같은 무기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함선이 크기 때문에 냉각 용량도 충분히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증폭 소자의 출력이 늘어나는 만큼 그 출력을 전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KF-21용 레이더에 이어서 두 번째로 KDDX용 레이더에도 국산 전력 증폭 소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개발 생산하는 모든 레이더에는 국산 전력 증폭 소자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웨이비스는 KDDX용 레이더의 전력 증폭 소자를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개발해서 납품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군이 원하기만 하면 다른 주파수 대역도 얼마든지 개발해서 거의 순수하게 우리 군대에만 납품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조사해 본 결과
제가 기존에 말했던 KA밴드와 X밴드 그리고 L밴드 말고 이번 KDDX의 S밴드를 포함해서 C밴드도 국산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마 C밴드 전력 증폭 소자를 국산화하는 이유는 4단급 대포병 레이더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LIG가 개발한 천경이라는 대포병 레이더를 이미 배치했지만 천경은 군단급 대포병 레이더이고 지금은 천경의 크기를 줄인 4단급 대포병 레이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이 올해인 2026년에 끝나고 2020년대 후반에 양산에 들어가고 아마 바로 이 사업을 위해서 C밴드도 국산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잘못 알고 여러분에게 이 부분은 잘못 설명을 한 것이고요. 당연히 저는 상업성이 없는 주파수는 국산화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개발해서 납품한다는 건 전혀 미처 생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웨이비스는 모든 대역대 전력 증폭 소자를 전부 국산화하는 중이고 그 중에서 KF21에 들어가는 X밴드와 그리고 KDDX에 들어가는 S밴드는 이미 개발이 끝나고 납품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출력이 향상된 국산 전력 증폭 소자 사용으로 KDDX의 탄도미사일 탐지거리는 100km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만든 모든 A사 레이더에는 전부 국산 전력 증폭 소자가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원천 기술입니다. 전력 증폭 소자까지도 전부 국산화하는 이게 원천 기술을 가진 나라의 힘입니다. 터키나 인도네시아처럼 전 세계 수많은 나라로부터 부품을 도입해서 조립만 하고 그걸 국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모든 핵심 부품까지도 국산화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